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 특강 수업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그러니까 회사이죠. 그러니까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또 동문 선배이기도 한 추 교수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아주 평소에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궁금했지만은 그러니까 잘 몰랐던 회사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들 이 분야 특히 디지털 IT 콘텐츠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추교서 오늘 특강 강사로 모신 여러분들 선배는 03학번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내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뭐냐, 또 보면 알겠지만은 또 외모가 아주 특출하게, 그렇죠. 아주 우리 미남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수업 듣던 중에 거의 4학년 말에, 그러니까 이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날 찾아와가지고 정말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행사 진짜 경사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교선 우리 선배들 모시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교선님, 우리 여러분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앞서 박한우 교수님이 말씀 주시긴 했지만은 03학번 추교선이고요. 사실 제가 학교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잠시 학교를 잊고 있었는데 또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제안 주셔가지고 제가 또 후배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03학번이다 보니까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20학번, 21학번, 뭐 18학번 요런 데일 것 같은데 네, 제가 괜히 아저씨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현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현업에 있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뭐 취준생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혹시 제가 중간에 발표를 하거나 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뭐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언제든지 이렇게 끊고 말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걸 더 제가 학생 시절 준비를 했었고 지금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 어떻게 지내왔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강의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뒤에 그냥 첨부로 한 코너 정도 넣었고요. 또 Q&A 시간도 있긴 한데 제가 교수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Q&A가 굉장히 좀 많아서 그간에 그 강의 중간에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들어서 오늘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좀 더 늘려볼까 합니다. 그 자료는 보이시죠? 그 타이틀은 잠시만요. 타이틀은 문과생은 IT 회사에서 뭘 하며 지냈을까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 이 타이틀을 뽑은 이유가 보통 IT 회사 카카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IT 회사는 이제 개발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위주로 일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몸담았던 IT 업계에는 그거 말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간 문과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제가 인문학도로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제 프로필인데요. 저는 2010년에 학교 졸업을 하면서 4학년 1학기 때 야후코리아라는 포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야후라는 서비스를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1위를 하던 포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후코리아의 신입사원으로 그 광고 컨설팅 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카오를 2013년부터 올해 이제 거의 8년 정도를 다니고 있고요.
처음에는 광고사업 개발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 신사업 개발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사업팀,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에서 멜론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멜론에서 음악사업 개발팀에 현재 몸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커리어가 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 그래도 큰 흐름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목차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지냈을까? 그리고 카카오는 어떻게 일을 할까? 그리고 우리 같은 문과생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펜딕스로 뭐 제 대학 시절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요. Q&A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우선 야후 코리아 컨설턴 그 광고 컨설팅 팀 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화면 보신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몸 담았을 때 이렇게 했었던 서비스거든요. 저는 이런 야오라는 포털, 그러니까 미국 회사죠. 미국에서 한국 지사를 차리고 한국에 서비스를 할 때 그 한국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했던 일은 여러분들 이제는 뭐 거의 다 많이 아시긴 한데 키워드 광고라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다음에 뭐 꽃다발을 검색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파워링크, 프리미엄 링크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그 리스팅형 광고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광고에 대해서 광고 퍼포먼스라든지 뭐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매칭해서 할 것인가 이런 광고 부분의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광고 업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광고주가 있고 이 광고주의 광고를 이제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 광고 대행사가 저희 같은 매체한테 광고를 이제 요청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광고사들마다 저희 그 본사에게 어떤 광고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을 해달라. 나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더 쓰고 싶은데 더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컨설팅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야후에서 개발한 그 그 키워드 광고 검색 솔루션이 네이버 다음에 모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이버에서 꽃다발을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리스팅 광고, 다음에서 나오는 이런 리스팅 광고 모두 야후에서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그래서 우리가 꽃다발 업주예요. 꽃다발 업주가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야후에 먼저 컨택을 해서 그 야후에서 그 광고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야후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게 네이버랑 다음에 노출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키워드 광고라는 것 자체가 솔루션이 이제 미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 광고 제휴를 맺고 이제 이런 포털 업체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각자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저는 그 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업무의 기초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신입사원이었으니까. 그 대학교 때랑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의 기본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의 시스템이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IT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사고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키워드 광고 솔루션을 잘 서비스하고 포털도 서비스를 하다가 2012년 12월 31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그래서 저도 다행히 회사 다닐 수가 없겠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잘린 거죠. 그래서 저희 함께 했던 직원들이 모두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이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전신이자 이제 합병하기 전에 회사였던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입사를 하게 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곧 카카오와 합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그 일을 계기로 현재까지 카카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이제 카카오 광고 사업 개발팀입니다. 그 앞에서 저의 커리어가 광고 컨설팅 분야였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살리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문과생으로서 제가 인문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뭔가 일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일들은 사업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개발팀 쪽으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었고, 여기서 뭐 제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 첫 이직 경험이었고요. 제가 그때 회사 3년 차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무난하게 넘어갔던 시기인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저만 회사로 나온 게 아니고 이때만 해도 IT 회사에 어떤 좀 서비스 종료되는 회사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모토로라든지, 지금은 없었지만은 지금도 존재하죠. 뭐 네이트도 그때 인원 감축 한 800명 정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굉장히 저 말고도 경쟁자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까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취업 준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이게 또 새 회사를 또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카카오라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 좋은 회사니까 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좀 제가 전에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였는데, 사실은 글로벌 회사의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회사는 본사에서 거의 모든 걸 정합니다. 본사에서 어떤 대부분의 서비스 방향성이나 정책을 정하고 한국에서 그걸 받아서 그냥 단지 실행만 해요. 실행만 하거나 튜닝을 하는 거죠. 현재 한국 상황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큰 시스템을 배운다든지 제가 뭔가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장점도 많지만 우선 뭐 답답했던 점들은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면서 국내 대기업의 어떤 큰 시스템을 경험하게 됐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본사에는 없었던 뭐 법무팀이라든지 그 법무 문제, 그 다음에 뭐 홍보, PR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해서 그쪽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뭐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도 제가 직접 다 컨택을 해서 업무 얘기 나눌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야후까지만 해도 개발자를 컨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어요. 밤에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굉장히 색다른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3년 차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일을 좀 한다, 일을 이제 시켜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3년 차부터 5년 차 사이.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는 무슨 일이든지 한 3년 정도는 해야지 익숙해지면서 약간씩 뭐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당장 대표적인 제가 했던 광고는 아니지만 사실 카카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광고 서비스가 이거일 것 같아서, 톡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이 비즈보드라고 하는 맨 위에 최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 같은 것들이 다 광고가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광고주가 존재하고 클릭했을 때 랜딩이 넘어가고 어떤 상품을 게시할 건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어떤 광고 안에서 되게 수많은 세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광고 사업 개발을 하는 담당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뭐 많은 일을 하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5년 정도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거나 답답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그래서 제가 뭔가 성장할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O2O 신사업 개발팀이라는 게, O2O 본부라는 게 생기게 돼요. O2O가 뭐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그 서비스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 택시나 뭐 카카오 대리 이런 서비스들이거든요. 저희 현재 다들 쓰고 계시겠지만 카카오 그 T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본부 초창기에 카카오 택시를 세팅을 서비스가 나오고, 그 뒤에 제가 잠시만요. 네, 이 본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던 이유는 좀 스타트업 같은 느낌을, 벤처 같은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어떤 주어진 일을 이미 다 만들어진 걸 한다기보다는 좀 제가 스스로 온전히 0에서 시작하는 느낌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1에서의 100의 경험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1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미 나온 상품이라는 거죠. 이미 나온 상품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폭발시키는 경험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없는 것에서 하나를 새로운 거 만드는 경험은
이제 스타트업에서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자체는 경험하기도 쉽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0에서 1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없던 것에서 있는 걸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신사업개발팀에 O2O 신사업개발팀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성공과 성장의 느낌을 뭐 100%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느꼈던, 특히 제가 이제 좀 경험을 많이 하고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었고요. 저는 여기서 신사업팀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준비했지만은 불행히도 제가 준비했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는 하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그 청소연구소라고 하는 저희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준비를 하다가 본사에서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독립을 시켜서 그 회사가 카카오의 투자를 받고 진행하는 걸로 전략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앱 출시 3일 전에 이제 그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 그때 멤버들이 다 이제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회사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냥 본사에 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직접 다 론치시키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앱이 출시가 돼서 지금 업계 1위긴 하거든요. 청소 앱으로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대구에는 아직 서비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택시처럼 자기의 방을 청소를 해줄 사람을 매칭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식의 서비스를 보시면 되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의 경험을 했는데 뭔가 좀 더 제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제 걸. 회사에서. 사실 회사는 돈 많은 조직이라서 제 걸 너무 찾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기왕이면 돈을 벌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이제 엔터 콘텐츠 사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했던 일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다음 포털 이런 데 보면은 뭐 연애 섹션이라고 있습니다. 연애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 연예 기사도 많고, 그리고 보면 뭐 동영상도 나오고 이것저것 엔터 콘텐츠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뭐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 코로나 체크할 때 카카오톡에 샵탭 있잖아요. 샵탭에 샵이라고 되어 있는 톡에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뉴스, 연예, 스포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섹션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수급해오는 역할을 제가 했었고요. 여기 다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아스타 연대기라든지 유퀴즈 언더블럭, 그다음에 뭐 특히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내한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 제가 직접 내한 현장 가서 라이브를 따와서 이제 로다주 얼굴도 보고, 그 카카오 내에서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송출도 하고 카카오 TV라는 거 플랫폼에서 송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넷플릭스하고도 일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고자 선택한 곳이었고, 제가 원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 일을 해보고자 저희가 찾아간 곳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핫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일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뭐 SNS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뭐 외부에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 뭐 알리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뭐 되게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 적성에도 맞았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카카오는 IT 회사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확 발휘하기에는 이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또 이제 카카오 전체가 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그 멜론을 인수하게 돼요. 멜론을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라는 서비스가 또 히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카카오 공동체 그룹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멜론으로 이제 팀을 다시 바꾸게 됐고요. 그 멜론에서 음악 관련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나와 있지만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별도의 법인이 설립이 돼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만 다루는 그런 회사가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IT와 엔터테인먼트 경계가 사라지고 이제 시너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카카오 내에서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완전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카카오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다면 카카오에는 수많은 연예 기획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티스트도 보면 뭐 박서준부터 시작해서 뭐 현빈, 이병헌, 공유, 김태리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소속이고 물론 그 유명한 아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아티스트를 토대로 한 어떤 그런 사업, 카카오 페이지 웹툰 사업이라든지 멜론의 음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에 제가 소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일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컨셉하던 컨셉을 가지고 있던 특정 어떤 서비스나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아이디어를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게 되고 이거 사업기획 단계라고 하는데 이 사업기획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회사의 리소스를 써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실제 산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를 실제로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 그리고 법무팀 등등의 이 사업을 실제로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최초의 사업을 기획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사업 담당자한테 이 부분을 많이 맡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계속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업 기획과 개발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파트의 사람들과 이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이해도도 얇게 넓게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마케팅 뭐 이렇게 구분에 대해서 아마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설명해 드리자면은 개발자는 되게 쉽게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업 기획자는 그 어떤 개념이나 어떤 그 어떤 이상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바지하고 싶다라든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택시를 예를 들게요. 카카오 택시를 만들어서 나는 택시를 부르는 게 불편하니까 맨날 그 기다리고 목적지를 맨날 물어봐야 되고 택시 신차 거부 당하고 그리고 택시기사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그럼 나는 미리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미리 선택하면 미리 넣어놓으면 원하는 기사가 내 콜을 받겠네. 그리고 기사의 정보가 뜨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겠네.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잡는 게 사업 기획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기획을 하게 되면 이걸 서비스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구현을 하려고 하면 기획자라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서비스 기획자. 이 서비스 기획자분들은 이 얘기를 저희가 사업 기획서를 냈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버튼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랜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시스템적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기획서에다가 딱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쓰는 앱들에 대해서 앱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앱으로 만드는 게 개발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프로그래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에서 뭐 디자이너, 앱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배너 디자인, 뭐 커서 디자인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앱을 출시를 했을 때 알려야 될 거잖아요. 앱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 할 때 마케팅 분들이 이제 많이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타다에 대해서 이슈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다 같은 경우도 그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률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 해결해 주는 게 법무팀에서 하는 일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론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겪었지만 론치 직전에 스탑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사업성 검토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 잘 된다. 잘 되고 나면 이제 유지 보수의 길로 갑니다.
서비스 더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거나 유지보수시키거나.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실 론치보다는 유지보수나 성장의 단계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앞단에 사업 계획이나 개발에도 한번 경험해보자 많이 이제 좀 노력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걸 더 거쳐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는 어떻게 일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뭐 신뢰, 충돌, 현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사실 회사에서 이런 말을 쓰기 부끄럽긴 한데,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신뢰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충돌이라는 말은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을 냈을 때 끊임없이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서로. 그런 과정을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헌신은 결정이 됐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했던 일에서는 주도적으로 계속 열심히 일을 해 나간다는 가치를 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CEO들이나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냥 어쨌든 회사의 뭐 중요한 가치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특징이 있는 문화로 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평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급이 없고요. 서로 닉네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내에서는 수토라고 불리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닉네임만 부르지 뒤에 어떤 계급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업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보된 업무 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업무 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지트라고 하는 툴을 쓰는데요. 페이스북 같이 생겼어요. 페이스북 같이 생겼고, 내가 어떤 안건을 띄우게 되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그 하나의 스레드에 댓글 형태로 히스토리가 기록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특별히 업무 지시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지시가 있는 경우는 없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틀의 어떤 업무를 어떤 걸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제가 그 문과생으로서 무엇을 IT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건 저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과생에 대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저희 과가 아니고 복수전공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문과생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취업하기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도저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문과에 죄송합니다라면 문성합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표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과랑 문과랑은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고, 직업을 찾는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잣대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만큼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보면 개발자 숫자보다는 그 문과 전공자 수가 비등비등하거나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찾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성업이다 이런 말은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개발자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또 개발자도 또 개발자 나름이고, 사실 회사에서도 리더급으로 계신 분들, 좀 회사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문과이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는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묻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관심도 없고요.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뭐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오늘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 아까 말해서 연장선상인데, 사실 이런 식의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 생활의 품격, 그다음 생각보다 어려운 좋은 상사 되기, 그리고 대화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뜨는 이유가, 사실 뭐 전문서적 뭐 직장인의 프로그래머 되기 이런 쪽의 키워드보다는 이런 쪽의 뭐 직장 생활의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책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문과에서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도 그런 일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실제로 내가 만드는 서비스나 사업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조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자 여기저기 짜집기 한 내용인데 문과생은 장점을 말하자면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문화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거기를 토대로 어떤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인사이트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 기획이나 사업 개발의 영역에서와 일맥상통하거든요. 물론 사업 기획과 개발을 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발자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인문학도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철학가 중퇴지만 어쨌든 철학가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실무로 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 분야, 뭐 프로그래머, 디자인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 되게 많은 전문성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고 기획 분야, 그다음에 뭐 컨텐츠 기획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뭐 알고 보면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전문성이 있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기본으로 이제 실전 업무와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을 다져가서 그걸 이제 전문성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대부분 이제 저 길찾기에서 어디 갈 때 빨리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상황을 보다 보면은 이제 내비에 안내된 길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막히는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지 차를 타고 가는지 어떤 걸 택시를 타고 갈지 자동차를 몰고 갈지 모르는 상황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빨리 가는 거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알고 상황에 맞게 목적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앞에서도 제가 어떤 사회 문화 그리고 제 인문학도로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회사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인문학도들은 되게 경험과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서 그냥 경험하고 시도하고 이해만 하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연습을 계속 갖게 되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뭔 뜬구름 없는 소리냐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뭐 뒤에 Q&A에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여기 내용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벌써 Q&A 시간이 됐는데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앞에 내용이 있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주요선 그러니까 강사님이 했는 그러니까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여러분들이 또 하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광고 컨설팅으로 출발했는데 컨설팅 날리고 광고는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사업 개발을 붙이죠. 그리고 사업 개발을 유지한 상태에서 O2O라는 거를 이제 붙입니다. 신사업이란 말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이란 단어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하게 되고 현재도 제가 이제 음악 사업 개발팀에 있고요. 물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사업이니 컨설팅이니 뭐 전략이니 이런 단어는 굉장히 쉽게 붙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느냐, 제 커리어를 여기에 맞춰서 개발을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경력 개발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를 많이 옮기더라도 제 이력서를 봤을 때 이력서를 자세히 검토해서 제가 이직하거나 누구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루트로 일을 했고 나의 강점은 이런 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실현할 것이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1, 2학년 때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3, 4학년 때 취업 시기 때 저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놀면서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학도는. 그래서 저는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촬영 같은 거 하면서 공모전 같은 것도 준비를 많이 했었고 뭐 해외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일을 해보고 공모전 수상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좋아하니까 제가 또 그런 음악 쪽에 또 음악 쪽에도 제가 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정보학과니까 당연히 뭐 방송사라든지 아나운서 교육도 받아봤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되게 여기저기 많이 찔러봤어요. 3, 4학년 때, 3학년, 저도 2학년 때, 3학년 때는 많이 찔러봤던 시기인 것 같아요. 어디든. 찔러보면서 뭐 쌓아지는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크게 분야를 정하게 됐거든요. 광고 분야, 관심 있다고 생각한 게 광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PD나 뭐 아나운서 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쪽이 이제 IT 쪽이었거든요. 이걸 고르게 된 이유는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까 저랑 결이 맞는 분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이 맞는 분야가 생기다 보니까 왜 결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 고민을 하다가 고민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실제로 거기서 알바를 해본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실제로 일을 다 해봤어요. 조금이라도. 해보니까 다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T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 그 박한호 교수님의 수업 때문인 것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그 구글에서 강연을 왔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강연 왔을 때 그 강연을 듣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선배 중에서 그 야후에 다니시는 선배가 있으셨어요. 그 선배는 제가 모르는 선배였는데 그냥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냥 서울까지 가서.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좋게 보시겠죠. 좋게 보시면서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이거 신입사원 공고를 내진 않았다. 근데 내가 너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추천을 받게 돼서 지원했는데 붙게 됐어요. 그게 저의 그냥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뭔가 열심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봤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진짜 2, 3학년 때는 진짜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발견하고 하시고 그걸 이제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작업을 꼭 4학년 내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 경험으로 최대시키는 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그게 되면 이제 어디를 선택하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뭐 막연하게 대기업을 가야겠다. 막연하게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뭐 공무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테레비 보고 있고 그냥 사람 얘기하기만 들어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경쟁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쟁이 높고 자기가 길을 찾아서 발견하게 되면 경쟁자가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뛰어나서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도 지금 야후에서 마지막 신입사원이 했었는데 경쟁률이 높지 않았었어요. 3명 뽑는데 지원한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지원받은 거니까. 근데 뭐 하다못해 공채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대 몇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그런 비율이. 그래서 저는 꼭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현실이 됐네요.